말씀드린 내용들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사업 계획서가 고도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 경험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론에 너무 이 편중된 사업 계획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강의를 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첫 수업하는 날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64명의 학생이 배정이 되었고 A반, B반으로 오전, 오후 수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랜만에 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이노베이션이란 강의를 가르치다 보니 사실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30대부터 꿈이 대학 교수였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부자를 많이 만들자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나는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가장 많은 컨설팅을 경험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감사하게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에 제가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많이 못 찍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노하우를 포함해서 경영 혁신은 이런 거다. 그리고 경영 혁신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1조 이상의 이 매출을 만드는 많은 이 스타트업들 그리고 성공한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로컬인 서울의 심사위원을 맡게 돼요. 로컬인 서울은 로컬 크리에이티브인데 인 서울이니까 어디예요? 인 서울,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 서울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뽑는 그 과정에 심사를 하러 갔는데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의 유튜브 찐 팬들 그리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꼼꼼히 잘 써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반성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똑같은 형식으로 쓰신 분들이 꽤 여러 분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아이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템이 얼만큼 트렌드하냐, 그리고 현재 시장 규모가 어떻고 또한 나의 경험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요인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은 B2C, 다시 말해서 고객 중에서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내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로 B2B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상품을 A한테 구매해서 도매로 구매한 A의 상품을 나의 고객에게 소매로 파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B2B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소설을 쓰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창업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6개월 정도는, 최소 6개월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청주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온 멘티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할랄과 비건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냐,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냐, 청년 사관학교냐, 이 각각의 사업마다 어때요? 뽑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키워드를 가져온 저희 멘티에게 이 부분을 첫 번째는 사업에 맞게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위가 필요하지 않고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은 전문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라이센스를 통해서 아카데미틱하게 이론과 실무를 잘 경험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비건 베이커리를 창업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라이센스가 과연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현업에서의 경험을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 분들, 예를 들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일지라도 나는 매장형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적어도 동종 업계의 경험이 1년 정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지만 내가 그 매장에서 매장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도 알고, 그리고 그 계절별로 실제로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경험한 사람은 이론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 말씀드린 내용들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사업계획서가 고도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 경험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론에 너무 이 편중된 사업계획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에서도 각 업종별로 워낙 다양한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여러분 홍보나 마케팅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의 고도화,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 유튜브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유튜브를 자주 보는 건 중요해요. 두 번째, SNS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외식업이나 기타 내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또한 젊은 MZ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나 인스타그램이 뭔지 알아요. 이건 안 돼요. 인스타그램 나는 가끔 눈팅해요. 이것도 안 돼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고 실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왔던 멘티는 코스메틱 관련된 부분을 하는 분이었어요. 코스메틱 분야다 보니까 이분은 당연히 인스타를 하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분은 코스메틱을 하는 건 아니고 패션 쪽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코스메틱, 화장품 쪽으로 하시는 분이 왜 하필이면 패션이냐? 라고 했더니 화장품을 너무 전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관심이 있는, 근데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코스메틱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패션과 코스메틱은 교집합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패션으로 일단은 인스타 계정을 키운대요. 그리고 나서 이 계정을 코스메틱으로 바꾸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원대한 포부를 이야기하길래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주로 10대나 20대 대학생,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은 개인은 5,000명, 그리고 페이지, 다시 말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페이지는 무제한으로 나의 팔로우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이런 홍보 채널, 페이스북의 특징에 맞게끔 요즘에는 메타로 바뀌었죠.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 아이디를 가지고 내가 내 팬층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서 B2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와 페이스북은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나 기타 등등은
체험단을 위주로 세팅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브랜드 블로그를 키워도 사실은 광고를 이기기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를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브랜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체험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구독 또는 상위 노출을 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어떤 정부 지원 사업 꼭 집어서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오늘 또 이것도 물어봤어요. 대표님, 충청도에 이게 떴어요. 그래서 뭐가 떴어요? 라고 했더니 크리에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떴대요.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아이템이 좋은 크리에이터,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터는 우리 지역의 음식, 관광지, 그리고 어떤 교육 등등등 우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내용의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근데 충청도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뭐 1등 5천만 원, 뭐 최대 뭐 상금 얼마까지 뭐 이런 것들이 걸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3개의 업체가 모여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지원을 하면 최대 1억까지 주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별 공모는 12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현재 뜨고 있는지 여러분 잘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각각의 그 상황에 맞게끔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업계획서 관련된 유튜브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많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를 꼼꼼하게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부분에 있어서 떡하니 붙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